지금 이 영상 보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역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역이 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역을 매일 먹으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역은 분명 좋은 식품인데 왜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미역을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드시는 음식 바로 미역 이야기입니다. 미역은 한국 식탁에서 아주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미역국도 자주 드시고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은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매일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역은 분명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오드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양입니다. 미역에는 생각보다 많은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자주 많이 먹으면 요오드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요오드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 요오드 섭취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역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미역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뼈 건강과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을 먹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섭취 빈도입니다.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끓여놓고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먹는 습관은 요오드 섭취량을 계속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 양이 많은 미역국을 자주 드시면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역은 매일 먹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역을 불리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그냥 바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역을 충분히 불리고 물을 한번 버리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오드가 물에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들어오는 성분의 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면 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미역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역이 좋은 음식이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미역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다루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미역국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미역국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역은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역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미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 동안 쉬고 있던 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미역국을 곁들이는 식습관은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의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미역국을 끓일 때 고기를 넣습니다.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를 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맛있고 영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꼭 고기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게 끓이는 방식이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국물은 맑게 끓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역의 풍미는 살리면서도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물의 양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국물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이 있으면 밥보다 국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의 경우 미역 자체보다 국물에 녹아있는 성분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은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미역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드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먹을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미역국은 대부분 간을 해서 먹습니다. 간장을 넣기도 하고 소금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때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역을 먹으면 정말 피가 맑아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역이 직접적으로 피를 맑게 만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역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역이 건강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들은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미역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콩을 매일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특정 채소만 계속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역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기보다는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미역국을 드시고 다른 날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식단에 변화를 주면 몸이 다양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바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역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원산지가 분명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보관된 제품보다는 비교적 신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역을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놀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미역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역 섭취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좋아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미역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들으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미역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미역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특히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또는 손이 떨리거나 열이 쉽게 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항상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과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이 너무 느리게 작동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이 너무 활발하게 작동하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과 깊이 관련된 성분이 바로 요오드입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적당한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미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어보신 분들 가운데는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의 국물에도 요오드가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계속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미역을 드실 때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미역을 아주 많이 불려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른 미역은 양이 적어 보이지만 물에 불리면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부터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먹을 만큼만 불려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역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미역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체중 관리 식단에 미역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미역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 전체의 균형과 생활 습관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는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 관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무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너무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식단 속에서 미역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잠깐 먹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식습관은 몸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역을 드실 때도 이런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가끔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기억해도 미역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역을 먹을 때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미역의 장점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미역을 먹을 때 꼭 함께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과 건강하게 미역을 즐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역이 왜 건강식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미역을 먹어도 어떤 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역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체 식습관입니다. 미역 하나만으로 건강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미역을 어떤 식사 속에서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간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으면 맛은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인 뒤에는 오히려 예전에 먹던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미역국을 먹을 때 반찬이 무엇인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젓갈이나 가공식품과 함께 먹으면 전체 식사의 나트륨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반찬이나 담백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식사는 한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이 균형을 이루는 식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의 양입니다. 마른 미역은 아주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 불리면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불리면 자연스럽게 섭취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먹을 만큼만 불리는 것입니다. 작은 양을 불려서 적당히 먹는 습관이 몸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 섭취입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함께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 섭취가 부족하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드실 때는 하루 동안 물을 적절히 마시는 습관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역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는 간격을 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미역국을 끓일 때는 간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리고 한 번 먹을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역 섭취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미역을 먹을 때는 전체 식단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건강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거창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식습관 하나가 몇 년 뒤 몸의 상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미역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매일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을 알고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